오늘은 박현도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을 모시고 중동 전쟁과 레바논의 역사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네. 한 작년부터 네. 레바논 이야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네, 레바논.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 상당히 재밌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할 길을 많이 놓쳤죠. 그쵸. 뭐 워낙 시리아 문제도 터지고 뭐 이란 네. 전쟁도 터지고 네. 하니까. 그래서 오늘 레바논 이야기 어떤 식으로 좀 재밌게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 레바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알면 좋고 또 어딘가 좀 저하고 이 수업을 끝나면 어디 가서 좀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레바논 이름부터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아랍어로는 루브난이라고 그럽니다. 아랍어로는 루브난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서는 레바논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말뜻은 얘는 이렇게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들어봤어요. 네, 페니키아. 예, 네. 페니키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썼던 것 같은데 그 말에서는 하얗다는 뜻이에요. 하얗다. 예, 하얗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레바논 그 산에 있는 하얀 그 눈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예, 원 뜻은 하얗다에서 어원이 나오고요. 현재는 이제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됐는데 원래 이쪽에서 사람이 산 거는 기원전 12,000년부터 살아. 와,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고 페니키아가 이쪽의 사람들이니까 알파벳이 여기서 나오죠. 예. 영어 알파벳이요? 네. 오. 예, 알파벳이 이쪽에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그리스 거쳐가지고 영어, 라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 엄청. 예, 아랍어도 그렇게 이제 그 알파벳을 쓰는 거고, 아랍어도 알파벳이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생긴 게 왜 다르냐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비슷해요. 사실 저희는 뭐 아랍어 하면 이렇게 뭐 라면 글씨 뭐 이게. 네, 이게 나중에 변형돼서 그러죠. 다 비슷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영어 알파벳하고 뿌리가 같은 거네요. 그럼요.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고, 이제 한글만 다르죠. 한글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다른 언어. 네, 완전히 다른. 예, 완전히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는 곳은 지금 나라로 치면은 독립을 한 거는 194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지금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랍 지역을 거의 다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북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정도는 빼고 다 지배를 했고요. 네. 북아프리카 쪽에는 이쪽 아랍 지역에서는 까타르 정도까지는 지배를 했어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 뭐 이집트에서 뭐 이렇게 이스라엘, 뭐 시리아, 네, 요르단에서 뭐 터키까지 다 그냥. 네, 그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땅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다수의 그 부동산 시장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많이 대량 매입을 합니다. 네. 대량 매입을 하고 그런데 당시 이제 국제 연맹에서 야 얘네들 아랍 국가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잘 나가는 니네 영국과 프랑스가 좀 살살살 좀 돌봐주라. 그래서 이제 위임 통치령이라는 걸로 줘요. 그래서 딱 세 가지 통치령이 있거든요. 네. 시리아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 이 세 가지를 줍니다. 그 중에서 시리아 위임 통치령은 프랑스한테 주고, 네.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과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은 영국한테 줘요. 그래서 이제 영국 것부터 하면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을 받아놓고 보니까 땅이 요르단강에서 너무 커. 네.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이 지금의 요르단까지 합친 데예요. 그래서 처칠이 그걸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게 요르단강 넘어서다 해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띄어서 나중에 그 요르단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고,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은 아랍 순니, 아랍 시아, 쿠르드가 사는 지역인데 셋으로 나눠도 되는데 영국이 그걸 하나로 합쳐버려요. 아유. 예, 그리고 1930년에 이라크로 독립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라크가 됩니다. 네. 자,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하느냐? 시리아 위임 통치령을 받아놓고 보니까 네. 이거를 결국에는 1946년에 두 나라로 독립이 되거든요. 네. 레바논과 시리아로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레바논은 국가로서 독립하기는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왜요? 프랑스의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레바논에 누가 사냐면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그게 한 네. 3,000m 되거든요. 저도 네. 거길 가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고산 증상을 겪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 걷는데 푹푹 꺼지더라고요, 막 몸이. 그래서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에 그 고산병이었던 것 음. 같은데 약간 3,000m 정도에서 안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민감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숨쉬기 힘들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어요. 어렵죠.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산맥 쪽에서 누가 사냐면 크리스찬들이 살았어요. 아. 이게 마론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마론파? 마론파예요. 이게 마룬이라는 거는 아람어로 our master라는 뜻이에요. 예, our master인데 마르가 마스터고 운 뒤에 이제 룸 붙은 게 our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의 스승님이라는 뜻인데 그게 어떤 사람을 특별히 불렀겠죠. 이게 사람 이름처럼 돼버렸고 그 네. 사람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다 해서 마론파예요. 이들이 십자군 때부터 프랑스를 도왔어요. 1000년도 뭐 1100년도 이때 네. 십자군 때부터 프랑스를 네, 도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으로 내려왔던 그 군인들이 네. 깜짝 놀라요. 아니 나 이게 내려오면은 무슬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애들이 있네? 아. 얘네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렸어. 아, 그래 십자군이 왕국 만들었다 나중에 망해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 떠나고 잊어버렸는데 다시 프랑스가 이제 레바논 쪽으로 들어오는데 네. 우리 사랑스러운 애들이 그대로 있네. 아, 얼마나 이뻐.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 얘네들도 얼마나 그 프랑스가 도와주길 바라겠어요. 그쵸. 1000년 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프랑스가 힘이 세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동의 크리스찬들이 주로 사는 곳이 네. 남들이 잘 못 가는 곳에서 삽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왜 그럴까요? 탄압받아서. 그렇죠. 네. 무슬림이 막.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이 좀 못 오는 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레바논 산맥 높은 데서 살았고요. 이거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소수 종파들 있잖아요. 네. 이슬람의 소수 종파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얘네들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약간 이단 시아는 드루즈파가 있거든요. 네. 드루즈파도 그 레바논 산맥에서 살았어요. 아. 둘이 사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 아무튼 이렇게 살았는데 얘네들이 별명이 뭐냐면 마론파 크리스천들이 별명이 프랑스 사람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십자군 전쟁은 서기 1000년, 1100년 이때잖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거의 진짜 1000년 전. 이제 이 근대 쪽에 들어와가지고 네. 프랑스를 다시 만나고 얘네들이 프랑스 문화를 계속적으로 그럼 정말 그냥 프랑스 너무 좋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면 얘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애들이야. 그쵸. 우리로 치면 막 갑자기 어느 동네 갔더니 한글이랑 막 한국 문화 네. 좋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야, 프랑스 사람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하고 프랑스 문화를 더 좋아하는 이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종교도 갖고. 예. 그런데 이 사람들도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론파가 크리스찬인데 그럼 신기할 게 마론파 크리스찬?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뭐 가톨릭 교회예요? 아니면 뭐 프로테스탄트예요? 아니면 정교회예요? 그러는데 예. 이 마론파는 지금 현재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어요. 로마 가톨릭. 예. 이게 이제 우리 웅달 책방의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 네. 우리 남피디님한테 큰일 났다 남피디. 큰일 났다. 오늘 위기다 위기. 네. 그 천주교라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 네. 천주교 그 뭐 신부들이 있는데 네. 가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전 세계에 가톨릭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냥 교파로. 교파로? 응. 글쎄요. 카톨릭은 원래 그냥 로마 교황님 있는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 개.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하지만 미국에서는 영어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언어는 다르게 쓰지만 의식은 똑같아. 맞아요. 미사는 똑같다. 알죠? 네. 예,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로마의 주교인데 네. 주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주교는 다 독립적인데 네. 로마의 주교 말만 듣거든요. 그죠. 임명도 바티칸에서 하잖아요. 바티칸에서 하고 한국에서도 주교들이 많은데 네. 추기경이 더 높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 모든 주교는 똑같아요. 그게 네. 대주교가 하든 그냥 주교라고 하든 똑같아요. 네. 그냥 동등해. 네. 명령권이 없어. 네. 근데 유일하게 주교한테 말할 수 있는 명령권은 로마의 주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계적으로 똑같으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23개가 더 있습니다. 카톨릭의 종파가 23개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23개의 가톨릭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하면 24개예요. 세계의 가톨릭 교회가 2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럼 다른 데는 뭐냐? 예. 교회가 오랜 역사하면서 신학적으로 싸우거든요. 원래요 그리스도교가 엄청 잘 싸워. 아 그래요. 예, 뭐 하나 가지고 빵을 누룩을 넣는 빵을 먹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도 싸우고 막 네.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교회도 있잖아요. 네. 정교회 있고 로마 가톨릭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교회는 우리가 뭐 러시아 정교회도 그렇고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는 데에서는요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분들은 전 세계의 모든 주교가 다 똑같고 아. 정교회 주교가 똑같고 누가 특별히 더 높은 주교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는 교황이 지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에는 똑같은 교황. 주교예요. 주교. 예, 주교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러한 그 정교회들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예배 양식은 똑같이 정교회하고 하는데 네. 나는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나와요. 아.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록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우리가 보통 라틴 의례라고 그러거든요. 네. 라틴 전례. 네. 예. 라틴 전례를 하지는 않고 각자의 전례 방식은 언어도 다르지만 로마 교황을 인정하는 교회와 하나가 된 거예요. 아. 마론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뭔가 양식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로마 교황은 특별하다. 네. 지도권을 인정한다. 지도권을 인정하다. 그런 교회가 23개가 있어요. 아, 그 23개가 합쳐서 총 24개가 되고 네. 그들이 쓰는 전례 용어도 많이 다르고 네. 방식도 더 오래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보다. 네. 로마 교황청의 교회보다. 왜냐하면 한국 카톨릭 교회가 속해 있는 로마 교회는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뭘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바꾼 게 더 많아요. 아. 그래서 더 오래된 걸로 더 보이기도 하고 예, 사실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론파예요. 아. 예. 그럼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 지역에서 소수민족인데 지금 로마 교황을 따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너무 그렇죠. 너무 좋은데. 예, 프랑스를 우리가 부르는 또 하나의 뭔지 아세요? 지금 프랑스가 1789년에 혁명이 나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위상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네. 전통적으로 프랑스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크. 아니요, 프랑크를 불렀잖아요. 근데 프랑크 왕국이 네. 로마 카톨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아.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네. 집안에 가장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집안 살림을 많이 하는 딸을 누가 하죠? 보통 뭐 장녀 큰딸이 네, 그죠? 큰딸이 예. 하죠. 로마 카톨릭의 큰딸이 프랑스예요. 아. 예. 굳은 일 많이 하고 네, 네. 돈 많이 내고. 예, 피에네 드 레글리즈라고 그래 가지고요. 네. 예, 그게 교회의 큰딸이라고 그래요. 프랑스를. 예, 그런데 이 프랑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들이 보기에 마론파는 너무 마음에 드는 애들이에요. 근데 아까 두 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파요? 마론파가 두 개의 파로 아니, 마론파는 두 개로 안 나눠졌습니다. 아, 좋아요. 다른 교회. 아, 좋습니다. 예, 마론파는 천주교에 붙었어요. 그냥 천주교에. 뭐 나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천주교에 아주 오래전부터 붙었어요. 네. 예, 약간의 교리 차이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마론파가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건 아닌데 나중에 바꿨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마론파는 우리는 그런 적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하고 가깝게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이들이 원래는 시리아 쪽에 살다가 네. 그쪽 박해가 심하니까 피해오면서 레바논 산맥으로 왔고 그게 6세기 정도 돼요. 아. 예, 6세기부터 거기서 쭉 살아온 거예요. 오래됐네요. 예, 그런데 이들이 오랫동안 하니까 자기도 이제 프랑스를 지지하고 프랑스도 지지하고 서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론파의 제일 지도자인 화익이라는 주교가 있거든요. 화익이라는 주요. 네. 주교는 우리 레바논에 우리 그 마론파의 국가를 좀 만들자. 아.
우리 좀 국가를 만들고 살고 싶다. 맨날 이렇게 산맥에 이렇게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예, 안전하게 좀 우리끼리 좀 나라를 만들고 살고 싶다. 이양 프랑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의 동생은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는 큰 시리아와 똑같이 시리아 민족주의로 해가지고 같이 나라를 만들어야 돼.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그 형인 주교의 말이 더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서 보낸 레바논, 시리아를 이렇게 담당하게 보낸 구로 장군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장군을 찾아갑니다. 나라를 세워주소. 그러니까 구로 장군도 얘들 괜찮아. 해주고 싶어. 네. 네. 그런데 프랑스가 생각해 보니까 레바논 산맥에만 나라를 만들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산에서만 하면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나라가? 그쵸. 뭐 바다도 없고 뭐 땅 예. 농사도 지어 먹고 살고. 예. 그건 더군다나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가뭄이 한 번 들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쵸. 국가가 최소한의 뭐 면적이나 뭐 이게 갖춰줘야죠. 예.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대도시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해서 나라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대레바논, 그레이터 레바논이라는 걸 만들어. 그럼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전만한 그냥 지도상이 그냥 북쪽에 마론파들이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산맥 쪽인데 그 내려와 가지고 대도시 있는 그 지금 수도 있는 베이루트라든지 뭐 트리폴리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포함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프랑스의 생각이에요. 네. 좋죠.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레바논의 마론파들은 마론파의 국가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산맥을 넘어가서 다른 도시로 가면은 네. 아이고 여기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아요. 그쵸. 그 무슬림의 하도 숫자가 많고 박해라니까 피해서 도망갔던 거니까 마론파가. 네. 근데 무슬림들하고 같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면 그러면 이거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마론파만의 나라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쵸. 숫자가 적은데 카톨릭 국가 만들 수. 근데 그때는 마론파가 숫자가 많다고 얘기는 해요. 예, 그때는. 그 어쨌든 뭐 반반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머리를 씁니다. 야, 그러면은 마론파만의 나라를 만드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 그러면 무슬림들까지 같이 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 대신 권력은 마론파한테 주고. 그죠.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남 PD님이 프랑스의 지도자였다. 네. 마론파를 위한 국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 권력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하죠. 그쵸.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배운 입장에서는 네. 그냥 무슬림하고 분리하고 네. 그냥 바닷가에다가 조그맣게 하더라도 평화롭게 그리스만을 그 마론파를 위한 국가를 만들 것 같은데 네.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면 네. 뭐 그러니까 그게 그레이터 레바논이 아니라면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사실. 그렇죠. 그냥 조그맣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평화롭게 해가지고 살아라. 평화롭게 그냥 마론파들만 살게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레이터 레바논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렇죠. 벌써 마음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에서 순니파 있고 시아파도 있고 크리스찬들과 같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나 군대 같은데 그런 요직에 좀 마론파를 좀 많이 들어가게 어떻게 좀 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글쎄요, 민주주의 투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투표 얘기했잖아요. 네. 프랑스가 생각한 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숫자가 많으면 되니까. 네. 1932년에 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많아. 그래요? 지금 학자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 그래요? 프랑스가 장난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니까 마론파가 더 많이 나와.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나와. 6대5의 비율로 더 많아요. 6대5의 비율로. 6대5. 근데 그 인구조사만 연구한 학자가 네. 지금도 웃으면서 얘기해. 그거 믿냐?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 그 프랑스가 장난친 거지. 6대5로 권력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럼 인구가 이쪽이 많으니까 마론파가 한 60% 가져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이제 가끔 6대5 하니까 사람들이 왜 6대5예요? 뭐 6대3이에요, 6대4. 7대3이면 7대3. 6대5가 뭔 비율이냐는데 그 비율이 6대5였어요, 비율이. 인구 비율이. 네. 해보니까 6대5의 비율로 그게 11개로 했을 때 6개가 저기였어요. 마론파가 크리스찬이었고 5개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6대5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권력을 6대5로 나누냐? 일단 프랑스가 만들어줬으니까 대통령제로 가는데 대통령은 마론파에서만 나와요.
마룬파가 첫 번째가 아니고 마룬파에서만 나와요? 네, 대통령은 마룬파에서만 나와요. 다른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네.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네. 걔는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이 안 나와. 무조건 마룬파만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상한데. 예. 그 프랑스가 만들었으니까. 네. 잠깐만, 왜, 티꺼 보세요? 무슬림이세요? 그렇죠. 어쨌든 숫자가 많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룬파 대통령만 마룬파에서 나오게 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많아. 예. 권한이 많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943년에 이거를 32년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43년에 국민협약을 하거든요. 네. 협약을 해서 그렇게 나라를 구성하기로 해요. 대통령은 마룬파에서만 나와. 네. 그럼 마룬파만 다 해먹으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쵸. 예, 그럼 총리는? 그럼 총리는 무슬림주고? 네, 순니파. 순니파. 예.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도 파가 다르니까. 예. 파가. 그리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네. 국민들이 뽑는데, 네. 무슬림 국회의원이 5명이면 5명에 대해서 항상 크리스찬은 6명이어야 돼. 인구 비례로. 10명이면 12명. 그래서 6대5라는 비율이에요. 무조건 많게. 예, 무조건 많게.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숫자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겠죠. 그쵸, 항상. 예, 항상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의 국가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예, 32년에. 예, 32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43년에 국민협약을 하고 46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나갔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 무슬림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준하게 보장해주고 그냥 잘들 그 대신 마룬파가 항상 리더십 갖고 잘 만든 거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인구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애초에. 네. 두 번째는 아니 왜 맨날 대통령은 마룬파만 해. 네. 무슬림이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강력하게 밀었으니까. 네, 아니면 프랑스가 힘이 떨어져서 주변에 일단은 레바논이라는 국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잘 인정 안 하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죠. 시리아. 시리아는 뭔 레바논이 언제 국가였어? 인정은 안 했어요. 인정을. 시리아는 저 레바논은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가 독립을 한 거야. 경기도가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 그것도 외국의 그 개입으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경기도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쵸. 그건 대한민국의 항상 일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구 조사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구 조사가 문제가 돼. 그게 가짜든 진짜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프랑스가 한 게 틀리든 말든 아무튼 인구 조사를 했고 더 많은 걸로 나왔고 거기 누가 다시 재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마룬파는 프랑스에 굉장히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마룬파 사람들은 거의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예, 사실상 불어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문화도 정말 복식도 프랑스 이런 서양 복식의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럼요. 마룬파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면 이제 프랑스 영향을 받았으니까 서양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유럽 스타일이겠죠. 그쵸. 그러면 여성 해방 되겠죠. 그쵸. 교육 잘 시키고. 예. 애를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저출산으로 갔는데. 저출산으로 가죠. 이제 반면에 무슬림들은 전통적으로 열심히 애를 낳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왠지 무슬림이 더 많아 보여. 그쵸. 대를 가면 갈수록 여기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안 뽑았으면 되는데 인구조사로 시작해가지고 종교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가장 애를 많이 낳는 그룹 중에 하나가 시아파예요. 시아파가 가장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는데도 비슷하게 북쪽은 크리스찬들이 주로 살고요. 중부 쪽은 순니파가 살고 남쪽은 주로 시아파가 살아요. 근데 남쪽이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고 시아파들이 심지어는 순니파들도 시아파들을 좀 이렇게 촌놈이라고 놀렸었어요. 근데 거의 애를 많이 낳잖아요. 순니파들도 애를 많이 낳지만 시아파도 애를 많이 낳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부터 내 주변에 왠지 마론파나 그 다른 크리스찬들보다 무슬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6대 올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인구 비례로 안 했으면은 그냥 상관없는데 애초에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줘야지 했더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가 나오는 게 70년대에 네.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팔레스타인 쪽에 난민도 들어오지만 나중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 쪽이 이게 레바논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난민촌도.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피에로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헤드쿼터를 요르단으로 옮겼다가 요르단에서 그런데 피에로가 딴 맘을 좀 먹어요. 어차피 요르단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왕정을 무너뜨려 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정과 싸움이 돼서 쫓겨나요. 간신히 살아남아서 쫓겨나죠. 근데 이들이 시리아로 많이 들어왔고, 레바논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레바논 남쪽으로. 시아파들이 많이 이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사실 주축으로서 만들었던 마론파라 크리스찬들이 봤었을 때는 나라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레바논이 갑자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중심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이들이 들어오면서 내전에 꿈틀꿈틀 거려요. 좋습니다. 교수님, 저희 이어서 네. 이 내전, 레바논의 내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